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역에서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사람들을 생활인구라고 부릅니다. 관광과 산업 등이 발전할수록 생활인구는 늘어나게 되는데요. 연천군이 생활인구 확대를 핵심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를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돌파한다는 구상인데요. 이재필 기자가 전성탁 연천구 인구정책팀장을 만나 연천군의 올해 생활인구 확대 정책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연천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주민등록 인구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인근 그 양주라든가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 지역에 사실 젊은 층이 많이 빠져나가서 현재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생활인구 증대 분야입니다. 생활인구라고 하면 3시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그런 인구를 말하겠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나 관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천군에서는 다양한 관광지를 좀 개발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경기 북부의 최대 관광지인 그 제인폭포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이 개통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천역까지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거든요. 작년 상반기에 저희 연천군 생활인구가 150만 명이 좀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인근 철원군보다 좀 많이 좀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작년 하반기에는 더 많은 방문객들이 와주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도 저희 연천군에서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좀 많은 고민과 지금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이제 구상하고 있고요. 우선은 저희가 1호선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관광 쪽의 방안으로는 시티버스 정도를 운행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일종의 시티버스라고 하는 거는 마중물입니다. 그래서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많은 관광지를 보여드림으로써 입소문을 타고서 그래서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생활인구 1,0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천군에서는 금년도에 파격적인 지원책을 좀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결혼장려금을 신설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한 기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대폭 좀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좀 시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아마도 상반기 중에 어떤 결과물을 국민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주경찰서는 빌라 아래층에 살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일 낮 1시쯤 양주시 백서급의 한 빌라에서 바로 아래층에 사는 50대 남성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해 왔습니다. 18일 새벽 3시쯤 포천시 신북면의 한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내부에 있던 50대 여성 A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침대와 소파 등 집기류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만취 상태였던 것을 미루어 보아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3시쯤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3층 주방 식기세척기에서 시작돼 식기세척기 내부를 태우고 꺼지면서 큰 불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아동 2명은 무사히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지난 17일 제19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버스 종합 개선 대책과 실행 방안, 학생 통학버스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시는 시내 마을버스 노선의 역할을 재정립한 뒤 철도 노선 신설과 개발 계획 등을 통해 노선 종합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통합버스와 관련해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노선 통합과 조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부산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로 지자체와 소방, 산업안전당국이 다시 전국 공사 현장의 화재 안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공사장 화재는 여전히 해마다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는 인테리어 자재들이 쌓여있는 마감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목재와 단열재, 페인트 등 불이 옮겨붙기 쉬운 자재들이 많았고 통로를 포함한 실내 곳곳에 보관하다 보니 화재 발생 시 대피도 취약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가연성 자재들은 대형 화재를 일으킬 수 있고 작업자들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같은 위험 때문에 소방당국과 산업안전당국은 화재 예방 교육과 공사 현장 점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장 화재는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700여 건이 넘습니다. 해마다 400에서 6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사망자도 46명에 이릅니다. 공사장에서 용접이나 절단 작업 등으로 발생한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으면 삽시간에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용접 작업 반경 11m 이내 건물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을 경우 화재 감시자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재 안전 감시자, 화재 감시자라고 이렇게 두는 이유는 현장의 화재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 그리고 작업 중의 안전, 그다음 사후의 안전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의 어떤 역할과 어떤 임무, 심지어 화재 진압이라든지 초동 대응의 어떤 임무까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의 어떤 설정이 필요하고. 소방청은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국 대형 공사장 대상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피난 대피로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 우레탄 폼 등 가연물과 용접기 사용을 안전하게 하고 있는지, 또 화재 안전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시가 내년 7월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시는 새로운 행정체제가 이른 시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금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20%였던 교부금 비율을 전국 광역시 평균인 22.03%보다 높은 22.3%로 높일 계획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920억 원이 추가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연간 100억 원 이내의 특별조정 교부금을 추가 지원해 자치구 출범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이전보다 재원이 부족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재정 특례를 도입해 3년간 부족분을 채워줄 예정입니다. 또 신청사 건립이 필요한 영종구와 검단구를 위해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 영종구는 영종 하늘도시 내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검단구는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당하동 일부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완제품 수준의 임시청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과 강범석 서구청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출범을 위한 사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저출생 극복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 확보부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초저출산의 여러 요인 중 육아 관련 제도의 낮은 실효성과 장시간 근로 문화가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이 지난 2024년 전국 20세부터 59세 이하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남자의 26.1%와 여자의 24.6%가 일상생활 균형을 이루는데 가장 어려운 이유로 장시간이라는 문화와 과도한 업무량을 꼽았습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유연근무 등을 활용하면 일상생활 균형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주 40시간인 현행 법정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범죄 예방과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능형 CCTV와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합니다. 먼저 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범죄 취약 지역 449곳에 지능형 CCTV 1,796대를 설치하고 일반 CCTV 25,533대는 지능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후 CCTV 3,400여 대도 고화질로 교체하고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중국산 CCTV를 우선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기존 34,000대 설치돼 있는 공공 와이파이를 디지털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280대를 신설하고 450대는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6 이상 최신 기기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올해 서울에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50곳 더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올해 이동동선이나 교통사고,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 방호 울타리나 노란 횡단보도 같은 보행자 안전시설은 200곳에, 속도 제한 표지판 같은 운전자 인지시설은 450곳에 더 설치합니다. 이 밖에 무단횡단을 하면 경고음을 내는 음성안내 신호기나 자동으로 보행시간을 연장해주는 스마트 안전시설도 73곳에 확충할 계획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유 시장은 고통 없는 곳에서 평안히 잠드시길 바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인천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길 할머니는 당뇨, 연화장애, 호흡곤란 등 건강 악화로 투병 생활을 하던 중 자택에서 향년 97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1998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정부에 등록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인권 회복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 총회 등에 참석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렸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시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활용과 개발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반환공여지의 활용과 개발을 위한 법 제도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기연구원과 입법정책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반환공여구역의 제도적 개선 방안과 주한미군 반환구역의 활용 실태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는 정책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 및 지원 계획 수립 용역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한국교원대와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도성훈 교육감과 차우규 총장 등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과 디지털 기반 우수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학교 융합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용 콘텐츠, 교구 개발 및 제작과 프로그램 전문 강사 인력풀 운영 및 역량 강화 지원, 대학 융합교육 프로그램 학교 보급 등 운영에 따른 상호 업무 지원 등입니다. 경기도는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26만 3,333명의 농업 인력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안성, 파주, 여주, 연천 4곳에서 운영 중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농의 인력 수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는 올해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과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확충 등을 포함해 총 35억 5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양주시 등 19개 시군에 지난해 2,800여 명 대비 1.5배 증가한 4,300여 명이 배정돼 인력 수급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하루 9만 1,480원 지원되던 서울형 입원생활비는 올해부터 9만 4,230원으로 인상돼 최대 14일 131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우선 지원 대상도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와 청소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